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략적인 내용들을 받고 그 중에 이제 네트워크에서 이제 프로토콜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는 굉장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망분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망분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뭐 TMS라는 보안 장비 혹은 낙이라는 보안 장비를 구매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낙을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깔아야 되냐 뭐 이런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면서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에서 아마 뒤쪽부터 먼저 쭉 했던 것 같은데 186페이지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한번 넘어가 보죠. 여기죠. 강도 테스트 및 DDoS다. 이거를 이제 사실은 왜 하냐면 네트워크의 기본을 완벽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강도 테스트를 한다, 뭐 부하를 준다, 부하 테스트죠. 간단히 말하면 혹은 디도스 공격을 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솔직히 조금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할 거는 이 디도스를 통해서 이거를 완벽히 이해하는 게 주 목적이라는 거죠. 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 강도 테스트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여기 보면 이제 핑 오브 데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일단 넘어가고요. 제일 간단한 것부터, 제일 중요하면서 기본이면서 간단한 것부터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플러딩이라고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이거는 이제 TCP가 사용하는 거고, 신이라고 얘기한 게 뭐였습니까? 연결 요청이었죠. 나 연결할게요. 뭐 그런 거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전화로 얘기하면요. 누구한테 전화를 걸면 톤이 가잖아요. 그 톤이 바로 신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화를 하다가 끊을 때, 이제 그만 끊자 하고 얘기하는 게 바로 핀이라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플러드한다. 플러드라는 거는 이제 범람, 공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신을 계속 보낸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hping3라고 있는데 이 hping3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여기에서 -s 옵션은 신이라는 명령어를 계속 보내, 그런 의미고, 보낼 때 80번 포트에다가 범람시켜,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127.0.0.1, 왜 이 IP에다 쏘냐면 여러분들 이 공격을 실제 IP에다가 쏘면 진짜 디도스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로컬 호스트죠. 이게 자기 자신의 IP, 로컬 호스트에다 쏘는 거고, 이쪽에 보면 랜드 소스라고 있는데 이 랜드 소스는 공격자의 IP예요. 공격자 뒤쪽이 공격자의 IP인데 공격자의 IP를 랜덤하게 난수로 만들어라 이거죠. 그럼 공격자를 숨기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림적으로 얘기하면 공격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으면 신이라는 걸 계속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요, 이 랜드 소스에다가 특정 IP를 주는데 어떤 피해자의 IP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컴퓨터가 있어요. 근데 이 IP를 갖다가 얘의 IP, 얘가 10번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10번의 IP를 여기다가 주고 이렇게 쏴요. 근데 응답을 하겠죠? 이쪽으로. 그럼 메시지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죠. 이런 거를 반사 공격이라고 합니다. 반사 공격. 보통 이제 보안 이론을 공부하면 반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반사라는 게 엄한 대로 간 겁니다. 엄한 대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심플러드 공격을 우리는 DRDOS라고 합니다. DRDOS. 그죠? 물론 뭐 우리가 뭐 이름 같은 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보면서 같이 볼 수는 있으니까요. 이제 곧 이제 그 실습 위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는 요 그림을 조금 더 간략하게 그려봤는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한번 봐볼게요. 이제 TCP 플러딩은 결론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신이라는 메시지를 범람시켜서 서비스의 가용성,
가용성을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지금 이거를 인터넷이라고 보지 말고요. 이제 사실 여기가 인터넷이죠. 정확히 보면 여기가 인터넷인데 우리를 이거를 갖다가 회사라고 봐보세요. 회사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없습니다. 여기 없어요. 이게 이렇게 지워진다고요. 이게 없어집니다. 기업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서울대학교다 그러면 이쪽은 총무팀이고 이쪽은 인사팀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 각각의 스위치가 있죠.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층간 스위치인데 중앙에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요. 저 많은 구멍들을 꽂아줄 수 있는 장비가 하나 들어오는데요. 그 장비를 우리는 백본이라고 합니다. 백본. 그래서 백본, 그죠? 백본이라고도 그러고 L3라고도 그럽니다. L3라고도 그러는데 이거 레이어 3가 뭐 한다고 그랬죠? 라우터라고 그랬죠? 경로를 결정하는. 근데 이 장비의 특징은요. 이 장비의 특징은 구멍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는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면 공유기 있잖아요. 공유기가 보통 구멍이 한 4개, 4개, 5개 뭐 그 정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구멍이 엄청나게 많은 장비예요. 그래서 이 세트가 그대로 이렇게 많은 구멍들이 있어요. 그러면 많은 구멍들이 있으면 내가 스위치 같은 거를 많이 꽂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 전체 그림의 요 부분을 백본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가장 핵심이다 이거죠, 여기가. 자, 그러면 요 구멍에서 제가 이제는 이제 꽂아 볼게요. 첫 번째 1번은요. 이거는 기업입니다. 기업이고 여기에다가 팀의 이름을 주죠. 여기는 총무팀입니다. 여기는 총무팀. 그리고 저쪽에 있는 수신 쪽에 있는 거는 만약에 인사팀이라고 하죠. 인사팀. 뭐 총무인사가 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각각의 스위치, L2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내가 요다가 이렇게 딱 꽂아놨어요. 이게 꽂아야지 통신이 되죠, 케이블이. 요것도 어딘가 꽂아야 되겠죠? 당연히 뭐 아무데나 하나 이렇게 딱 꽂아놨어요. 그러면 이쪽에는 뭐가 있냐? IP 주소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IP 주소가 얘는 몇 번이냐면 10.10.1.1이고요. 10이라고 할까요? 10이고 이쪽 IP 주소는 10.10.1.11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사람의 IP 주소는 2.10입니다. 2.10. 그러면 이제 내가 뭘 하냐 하면 이 심플러드 이걸 할 겁니다. 이걸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러면 얘가 어떤 메시지를 하나 보내서 여기에 딱 집어 넣겠죠. 그죠? 여기에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럼 그 메시지의 이 내용은 도대체 뭐가 되냐라는 건데 아까는 A, B, C 뭐 이런 거를 보냈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라 이거는 메시지는 사람이 쓰는 거고 컴퓨터는 SYN에다가 1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메시지를 얘가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 얘도 다 뭐가 되겠어요? 신이죠, 신. 다 신이 됩니다. 그리고 얘도 신이 되겠죠. 그래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보내는 거죠. 근데 신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연결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신이라는 메시지가 이쪽으로 가서 케이블이 꽂힌 데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딱 이 백본 네트워크의 역할 중에 하나가 라우팅이라고 그랬죠. 라우터의 경로를 라우팅을 해주니까 이 라우터의 설정 값에다가 얘가 이런 걸 등록하는 거예요. 뭐냐면 10점 10.1.0 0이 뭐라고 그랬죠? 네트워크 전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가 되는 거죠. 얘네 전체가 되는 겁니다. 총무팀 전체가. 이쪽에서 날라오는 데이터들은 이거를 10.2.0 10.2.0이 어디가 됩니까? 인사팀이 되는 거죠. 그죠? 이쪽으로 모두 보내라. 이거의 역할이
아우터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이 역할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라우트 뭐 프린트인가 그럴 거예요. 이렇게 라우트 프린트라고 치면 지금 경로의 정보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어디에서 어떻게 간다. 이런 정보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이 백볼의 역할 중에 하나가 라우팅입니다. 라우팅. 자, 그러면 메시지가 일로 왔더니 얘는 지금 10.10.2.0은 여기에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에 꽂혀 있는 놈으로 갖고 요다가 딱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넣어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신이라는 메시지가 그죠? 당연히 이쪽으로 날라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선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시 얘를 통해서 이쪽으로 쏴주겠죠. 그죠? 이쪽으로. 그러면 신이라는 메시지가 스위치까지 그대로 날아가고 그리고 수신자가 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스위치에서 다시 얘가 얘한테 이렇게 쏴주면 결과적으로 저 사람은 신이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을 때 메시지를 이렇게 하나 받으면 뭐를 한다고 그랬죠? TCP는 에크 넘버를 되돌려서 특히 이 에크라는 걸 되돌려 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응답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이쪽으로 보내주고 그렇죠? 이쪽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최종 목적지까지 그죠? 목적지까지 똑같이 온 대로 그대로 쏴줍니다. 그러면 다시 나도 얘한테 이렇게 쏴주겠죠? 얘한테. 그러면 내가 신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응답이 에크라는 게 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에크가 날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내가 신을 보냈는데 이 메시지가 에크라는 거로 응답이 와요. 그러면 이 에크는 당연히 여기까지 날라옵니다. 하지만 이 송신자는요. 이제 여기서 송신자가 아니라 공격자가 되겠죠. 공격자는 결과적으로 저 에크를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여기는 피해자가 되겠죠. 그쵸? 무시하면서 계속 보내니까 여기에도 신이 쌓이고 그죠? 여기도 신이 쌓이고 그죠? 계속 쌓인다 이거죠. 그리고 나머지 윈도우 버퍼에 계속 신들이 들어가요. 그럼 어떤 꼴이 일어나요? 여기가 꽉 차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도로망에서 교차로에서 자동차가 줄을 서 있으면 도로망은 꼬리물기를 할 수 있어서 기다릴 수 있지만 네트워크는 여기 버퍼가 꽉 차 있으면 요 윈도우가 꽉 차 있으면 그냥 폐기하는 겁니다. 폐기. 그리고 이거를 처리하는데 얘는 부하가 훨씬 더 많이 걸리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습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은요. 실습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에 보면 지금 신이라는 게 이렇게 날라오는지 스니핑으로 그걸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요 버퍼 있죠. 요 버퍼의 크기를 좀 크게 하면 그나마 좀 많은 양의 패킷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면 내가 어디엔가 방화벽을 하나 꽂는 거예요. 방화벽을 꽂거나 요 라우팅 테이블에서 요거의 경로를 바꿔주면 결과적으로 이쪽은 피해를 보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세 번째는요. 요거는 방화벽을 꽂는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서 좀 접근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실습을 할 건데요. 요 시나리오대로. 그래서 지금 심플러딩이 여러분들의 학습에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냐면 실무에서 일할 때는 뭐 크게 의미 없는 공격입니다. 근데 요 구조를 알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방화벽과 그러니까 IDS와 그 다음에 낙장비 있죠. 그 다음에 망연계 망분리 있죠. 이거의 구조를 상상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설계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치가 됐으면 여기 칼리 X86이라는 게 이렇게 떠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럼 이제 저도 시작 버튼을 눌러 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패스워드가 제가 얘기 드렸지만 루트의 1234입니다. 그래서 루트의 1234고요. 프로그램 다운로드는 여기 얘기했죠. 자, 이 X는 그대로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이거 이제 내려놓고요. 여기에서 좀 주의하라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저는 여기에 이제 테스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LIM 이렇게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무시하고요. 여러분들은 항상 요 other 요것만 선택하고 들어간다. 그래야지만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유저 아이디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other 요거 선택하고 그러면 루트라고 그랬죠. ROT 그죠? 이게 리눅스의 관리자죠. 결론은 관리자 계정 로그인하고 그 다음에 1234 네, 1234가 패스워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 리눅스는 여기 보면 칼리 리눅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칼리 리눅스의 핵심은 모든 해킹 프로그램들이 다 설치되어 있는 리눅스라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제가 조금 화면을 작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몇 가지 잠깐 얘기를 드리면 여기에 보면 요게 그냥 요 시커먼 거 요거 있죠? 요게 그 윈도우의 명령 프롬프트 CMD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리눅스에서는 그냥 터미널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라색 지구본 있죠? 이게 웹브라우저예요. 웹브라우저. 여기서 사용되는 웹브라우저는 파이어폭스라는 브라우저를 쓰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뭐 하나 있죠? 이게 컴퓨터, 요게 윈도우 탐색기 같은 거예요. 탐색기. 그리고 이거 이제 대충 모양 보면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윈도우를 리눅스에서는 X 윈도우라고 합니다. X 윈도우. 그죠?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선택하면서 들어가 보죠. 터미널을 먼저 실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터미널이 프롬프트가 이렇게 뜨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 하기 전에 뭐 하나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씹만 보낼 게 아니라 여기 스니핑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지 요 1번의 모습을 확인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if config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제가 좀 if config 이렇게 치면 이렇게 친 거죠. NAT 네트워크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IP가 저랑 이렇게 똑같이 설정이 될 거고 여기에 보면 run 보면 뭐 이렇게 running multicast 이렇게 적혀 있고 MTU 1500 그죠? MTU 들어봤죠? 1500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 더 있네요. 요 램카드의 이름은 ETH0입니다. 이름 자체가 내가 if config ETH0를 PROMISC 이거는 이제 뭐예요? Promiscuous Mode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if config를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요 명령을 친 거죠. 그랬더니 요 run multicasting에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PROMISC 즉 Promiscuous Mode 무차별 모드 IP 주소와 관계없이 나한테 보내는 모든 패킷을 다 수신받겠다. 이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랑은 좀 달라졌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해제는요. 요거를 앞에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아까 여기 PROMISC 그 글자가 없어졌죠? 그러면 이거는 보통 모드, 뭐 노멀 모드, 정규 모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거다. 그런 소리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거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굳이 이 PROMISC, Promiscuous 모드를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 디도스 공격을 하기 전에 와이어샤크라는 걸 하나 띄우는데 자, 와이어샤크는 요 애플리케이션에서 여기에 보면 인터넷이라고 있죠? 여기에 끝에 와이어샤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띄우면 와이어샤크가 기동이 돼요. 그냥 띄워볼게요. 이거는 무시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창을 좀 배치를 시킬게요. 자, 지금 두 개가 있죠. 오른쪽에는 와이어샤크, 혹시 모르니까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여기 와이어샤크 이겁니다. 오른쪽에는 이놈과 같은 스니핑을 하기 위한 준비. 그 다음에 요 창은 뭐냐? 요 창은 바로 공격자. 그럼 피해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여기는 공격자, 여기에 써둘까요? 글자 쓰는 게 에코입니다. 얘가 공격자, 얘는 스니핑하는 놈, 그리고 CMD, 윈도우가 피해자라고 보죠. 자, 이렇게 CMD 하나 띄웠죠. 이거 윈도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윈도우 컴퓨터의 IP 주소를 알아야 되겠죠? IP 콘피그. IP 콘피그라고 치면 IP 주소를 얻어요. 쭉 보면요. 저는 여기 보면 근데 조금 제가 걱정스러운 게 지금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하면서 내 자신한테 디도스를 때리면 괜찮을 거냐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와이파이거든요. 그래서 이 IP가 저의 I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거를 좀 어떻게 해둘까요? 요걸 요렇게 밑에다가 그냥 내려둘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HPing3를 때린다라는 거죠. HPing3 피해자의 IP가 192.168.0.2 마이너스 S에 마이너스 P 포트 번호죠. 그죠? 포트 번호 몇 번 때릴까요? 그냥 80번 때릴까요? 그냥 80번. 그리고 짝대기 두 개의 플러드. 교재 있는 대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짝대기 두 개의 랜드 소스. 이러고 엔터를 탁 치면 디도스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꼭 이 그림과 매핑을 해보세요. 이 그림과 반드시 매핑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엔터를 치면 시작을 할 건데 일단은 이 사람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ETH0가 통신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ETH0를 선택하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번의 스니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눌러볼게요. 스타트. 그러면 지금 스니핑이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엔터를 칩니다. 엔터를 치고 컨트롤 C. 컨트롤하고 C를 눌러서 바로 끝내세요. 얘도 요거 누르면 종료.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윈도우로 많은 패킷이 날라갔어요. 윈도우 자체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 씬이라는 걸 다 받아서 그거를 에크로 응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요걸 열어볼게요.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공격을 했다, 안 했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커맨드라는 게 엄청나게 심플하잖아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신 이렇게 돼 있고 앞에 이게 HTTP가 이렇게 붙은 이유가 그죠? 우리가 왜 그러냐면 80번 포트로 쌌기 때문에 이게 붙었고요. 그리고 신이라는 거를 계속 보냈다. 누가 보냈냐면 이 IP를 봐보세요. IP가 난수죠. 그냥 규칙이 없죠. 전부 다. 이거는 랜드 소스를 썼기 때문에 발신자의 IP를 숨기기 위해서 랜드 소스를 썼으니까 IP가 이렇게 된 거고 피해자의 IP는 윈도우잖아요. 192.168.0.2 그래서 데스티네이션의 IP는 이 IP를 그 타겟으로 했다 이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이 더하기 표시 TCP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소스 포트와 발신자의 포트 번호가 나오고 에크 넘버가 나옵니다. 그리고 플래그 신이라는 필드에 1을 넣어서 보냈고 기본 윈도우 사이즈는 512의 크기입니다. 주차장의 크기라고 했죠. 그리고 체크썸 값. 그러니까 이 지금 말하는 이 내용과 지금까지 오전에 했던 이 필드가 100%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 어디인가 시퀀스 번호도 있겠네요. 그죠? 있습니다. 시퀀스 번호는 0번을 기준으로 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받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기만 하고 응답은 그냥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여기까지 했으면 고민이 하나 빠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 1번을 내서 요거를 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요 버퍼의 크기를 좀 크게 하면 좀 심플러딩이 발생을 해도 좀 부하가 들어가지 않겠냐. 그래서 부하가 들어가지는 않고요.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받아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그래서 그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윈도우에서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리눅스에서 설정하는 거로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리눅스를 여기죠. 이 와이어샤크를 좀 내려볼게요. 와이어샤크를 내리고 내린 다음에 요 창이죠. 여기에서 저는 이제는 글자를 2번 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치는 cd PROC 밑에 PROC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대로 가볼게요. cd 슬래시 PROC 그리고 시스템 넷인가요? PROC 이렇게 치면 돼요. 시스 밑에 넷 밑에 그 밑에 IP 버전 4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쳐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ls LS인데 어떻게 하냐면 곱하기 TCP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 거는 다 나와줘. 다 나와. 그 얘기겠죠? 그러면 엄청 많네요. 그죠? 이렇게 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는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 있는 환경 변수 파일이에요. 파일인데 그 중에서 쭉 밑으로 이제 좀 대충 눈으로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TCP max syn backlog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요게 있어요. 요거를 이제는 열어서 보면요. cat 한번 열어볼게요. 그대로 카피해서 128입니다. 이 128의 의미가 뭐냐? 요 주차장의 대수가 최대 자동차를 128대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1000대, 2000대 이렇게 늘려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sysctl -w write 쓰는데 주의사항은 디렉토리 이름을 써줘야 돼요. net. 이렇게 써야 됩니다. net이라는 게 요거죠. IP 버전 4 net. IP 버전 4에 그 다음에 요 파일명 요 파일에다가 equal 1000을 넣어라. 그죠? 뭐 1000이라고 넣든 몇이라고 넣든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그대로 붙여넣기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cat으로 요걸 봅니다. 아까는 128인가 그랬는데 이게 제대로 바뀌었는지 붙여넣기로 이렇게 보면 요 값이 1000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주차장에 원래대로 돌려줄게요. 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대수가 1000대로 늘어났죠. 그래서 신을 받아줄 수 있는 이 용량 자체의 크기가 커지게 된 거죠. 물론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요것만 커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우리가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 방화벽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게 지금 칼리 리눅스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맞죠? 그죠? 이거 그리고 여기 무차별 스니핑 와이어샤크 이거죠. 그리고 이게 피해자가 이거 윈도우죠. 그러면 내가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이게 너무 많이 와서 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저거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방화벽에서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 3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3번이라는 거의 의미는 두 가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전송되는 신 패킷
패킷을 탐지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몇 건 이상이면 알람을 울려라. 알람을 발생시켜라. 이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 방화벽에서 막든 열든 뭐 이런 거를 할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저걸 알았어. 만약에 이걸 탐지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놨냐면 예를 들어서 신 패킷이 100건 이상이면 탐지해라. 그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탐지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의 개수가 이 신이라는 개수가 총 100개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나는 뭐예요? 차단하겠다. 그러면 이 차단은 뭐가 하는 거예요? 파이어월, 방화벽이 하는 거죠. 그죠? 방화벽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볼 수가 있냐라고 보면 일단은 사실은 요걸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요 부분은 일단은 프로그램적으로 얘기하면 요거는 스노트라는 프로그램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요거는 우리한테 윈도우 방화벽이 있으니까 윈도우 방화벽을 써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방화벽의 화면을 열어서 뭐 등록할 수도 있지만 넷쉘이라는 걸 쓰면 방화벽의 등록을 자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하나부터 보죠. 지금 구글을 열었는데 구글을 열어서 뭐 모든 명령어를 뭐 이렇게 기억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넷쉘 방화벽 등록 이렇게 쳐볼게요. 그래서 엔터를 딱 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조회한 거죠. 그리고 넷쉘 뭐 윈도우 방화벽 명령어 뭐 하나 글이 있으니까 한번 쭉 열어가 볼게요. 쭉 보면 뭐 이것저것 뭐 복잡하게 있는데 이런 건 모르겠고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지금 보면 샘플 하나만 딱 복사하면 됩니다. 자, 여기 뭐 긴 거 하나 있는데 요거 하나만 복사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카피해 넣겠습니다. 자, 뭔가 굉장히 긴데 넷쉘 이거는 이제 방화벽에다가 룰을 추가해라. 룰 이름은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테스트다. 그리고 아웃이라는 건 아웃바운드. 그죠? 윈도우에서 밖으로 나갈 때. 근데 우리는 안으로 들어오죠. 인바운드. 그리고 액션, allow. 그죠? 인바운드를 하고 프로그램은 뭐다? 그러니까 윈도우는 이렇게 프로그램도 줄 수 있거든요. 다 지워버리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넷쉘을 통해서 내가 뭐예요? 윈도우 방화벽의 명령어를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차단이 되겠죠. 그죠? 당연히 되겠죠. 이거는. 자, 그러면 테스트라는 룰에 인바운드를 넣어라. 근데 여기 좀 뭐가 없네요. 프로그램은 있는데 뭐 IP 같은 차단이 없네요. 여기 있네요. 리모트 IP. 요거 하나가 필요하겠죠? 그죠? 이 IP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여기 allow 뒤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는 이 명령어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점은 뭐냐? 이거예요. 발신자의 IP가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랜드 소스 옵션을 썼기 때문에 저거를 막고 싶어도 무슨 IP를 막아야 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게 한계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거 하나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스노트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요 커맨드를 지금 저도 직접 친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서 긁어다가 그냥 대충 조립해서 만들었죠. CMD에다가 윈도우죠. 이거를 복사 그리고 안 되네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야 됩니다. 여기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서 이건 이제 닫아버리고 자 이렇게 하면은 뭔가가 물론 이 IP는 엉뚱한 IP입니다. 뭔가가 이렇게 추가가 됐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걸 두고
여기에서 그냥 방화벽 치면 될 것 같아요. 방화벽. 그러면 여기 방화벽의 상태 확인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에 보면 고급 설정이 있어요. 고급 설정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윈도우 방화벽이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 옵션을 지금 보면 요따가 둘까요? 여기 옵션을 in이라고 줬죠? inbound. 그래서 inbound 규칙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는 룰 이름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라는 게 나와야 돼. 이게 안 나오면 뭔가 등록이 잘못된 거죠. 그죠? 느낌상 등록이 잘못된 뭔가 안 된 느낌이에요. 그죠?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테스트. 그래서 이 테스트를 더블 클릭해 보면 이게 나오는데 일단은 우리는 뭘 잘못했네. 그죠? 뭘 잘못했냐면 allow가 아니라 deny를 해야 되는데 그죠? 쭉 보면 뭐 이렇게 이 룰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이 지금 여기 액션이 allow잖아요. allow. 이게 아니라 deny이어야 되죠. 거부하겠다. deny이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inbound니까 이쪽에 inbound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고, 이름을 룰 네임을 내가 테스트라고 넣었으니까 여기에 영어가 테스트라고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방화벽은 굳이 그 실제 방화벽의 그 보안 솔루션을 쓰지 않아도 우리가 이 방화벽이 어떤 건지 충분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만 이렇게 봐도 방화벽으로 막고 공격하고, 그리고 이걸 일단 지워버리겠습니다. 삭제. 자, 지웠습니다. 의도는 다 아셨을 거라고 보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안 됐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돼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왜? 탐지가 안 됐는데 지금 여기에서 뭐 이거를 한들 뭐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스노트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스노트로.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제가 사실 원래 스노트까지가 우리의 범위라고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스노트 여기 스노트.org라는 게 있어요. 예, 얘가 이렇게 돼지코인 거는요, 스노트라는 영어가 훌쭉거린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밑으로 내려가 보면 윈도우즈라고 있죠. 그럼 여기에 보면 스노트 실행 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를 미리 받아주세요. 저도 클릭을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그 내용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